게슈르허여 중화권 시사평론가, 시사 중국,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은 외계인이나 UFO의 존재를 줄곧 시인하지 않고 있지만 달 표면에 도착한 6번째 미국인이자 아폴로 14호 비행사였던 에드거 미철 박사는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이 점을 부인했다. 한 영국 언론에 따르면 그는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과에 가진 인터뷰에서 외계인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행 접시들이 지구를 방문하고 있다. 또 일부 나사 관계자들은 인류와 외계인의 직접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발언에 파문을 일으켰다. 미첼 박사는 일찍이 외계인을 접촉했던 나사 관계자의 말을 빌어 외계인의 실제 모습은 작은 체격의 큰 눈과 머리를 지녔으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계인의 과학기술은 고도로 발달해 인류의 과학기술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계인들은 인류에 대해 적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영국 언론에서 미첼 박사의 발언 내용을 다룬 외계인이 전에 지구를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 러시아의 프라우다지는 화성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한 소년의 예언을 보도한 적이 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보리스카로 현재 14세다. 보리스카는 4년 전 자신이 화성에서 왔다고 밝히고 화성에서의 생활, 화성인들이 지구를 방문한 신기한 경험들을 들려주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소년을 만난 후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소년이 화성에서 왔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의 우주와 천문에 대한 지식은 나의 상상을 초월했다. 나는 세계에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모두 소년이 제출한 우주론과 미래세계에 대한 예언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믿는다. 프라우다 보도에 따르면 보리스카는 1996년 1월 볼고그라드의 즈이리노브스크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인 나데즈으다는 의사이며 부친은 군인이다. 나데즈으다의 기억에 따르면 보리스카는 생후 15일 만에 스스로 고개를 들 수 있었고 18개월 때 신문 제목을 읽을 수 있었다. 또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었지만 한자를 쓸 수 있었다. 2살이 된 후에는 뛰어난 기억력으로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다. 또 신비한 모종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했다. 나데즈으다에 따르면 그는 때로 가부좌를 틀고는 화성, 행성계, 아드키먼 문명 등 황당한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는 매일 무슨 경전을 읽듯이 우주와 다른 세계의 무궁무진한 이야기들 및 아드키먼 공간에 대해 말하곤 했다. 그때부터 보리스카는 부모에게 자신이 전생에 화성에서 살았다고 끊임없이 말했다. 과거 화성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한 차례 대재난이 발생한 후 대기가 사라졌다. 때문에 당시 화성인들은 어쩔 수 없이 지하로 들어가야 했다. 그때부터 그는 늘 무역과 다른 연구를 위해 지구를 방문하곤 했다. 보리스카는 혼자 우주선을 타고 다녔는데 그가 지구에 온 목적은 중국에서 탄생한 한 사람을 찾기 위한 사명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지니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다. 2008년 보리스카는 보다 많은 화성인들이 지구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왜냐하면 지구에 장차 큰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2009년에 지구 대륙에 첫 번째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이며 이 재난은 신앙이 없는, 신을 믿지 않는 국가에 대한 경고라고 했다. 두 번째 더 큰 재난은 2013년에 닥치는데 신국의 신들이 관여해 지구상의 모든 오염을 제거한다고 한다. 이는 신국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위해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신앙이 없는 나라의 인류가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감화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2008년 중국 원천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이 바로 보리스카가 말한 예언과 일치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적인 인구 대국이지만 전 국민의 1%만이 신앙을 갖고 있을 정도로 무신론이 범람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보리스카는 자신이 언급한 영적 지도자가 예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연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2012년 세계 종말에 관한 예언이 널리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리스카는 지구에서 2011년 세 차례 큰 재난이 발생하지만 이는 단지 지구의 한 대륙에서만 발생할 뿐이라고 엄숙히 경고했다. 물난리를 제외하고 또 전염병이 크게 퍼져 중국에서만 약 100만 명이 사망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류가 거주하는 지구에 대한 신국의 정화입니다. 인류는 관건적인 시각이 도달하기 전에는 각성하지 못하며 지상에는 늘 폭력과 전쟁이 존재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생명의 합일과 사랑의 힘 및 그 중요성을 알게 될 때라야만 비로소 우리의 모든 행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또 종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때가 꼭 2012년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중국에서 탄생한 위대한 영적 지도가가 신국으로 돌아가는 그날 비로소 발생할 것입니다. 최후의 재난, 최후의 말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당신들 중 일부는 평화와 사랑의 중요한 의미 및 자신이 지구에서 기다려온 사명이 무엇인지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고 선량하며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장차 그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중국에서 탄생한 위대한 영적 지도가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보리스카는 명확히 누구라고 지적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또 수많은 신들이 그를 따라 함께 지구로 환생했다고 말했다. 외계인의 지구 방문과 화성에서 왔다는 보리스카의 우주에 대한 이해 및 놀라운 예언은 역사적으로 남겨진 다른 많은 예언들과 서로 맞아떨어진다. 가령 유명한 마야 예언에서는 일찍이 이때 태양계는 은하계 중에서 이미 5천여 년의 대주기를 끝내게 된다. 대주기가 끝난 후 우주는 장차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마야 예언에서는 이를 은하계에 동화한다고 지칭한다. 마야 예언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의 시기는 바로 지구가 대주기의 최후 단계에 진입하는 지구갱신기다. 이 시기에 지구는 완전히 정화될 것이며 갱신기를 거친 후 지구는 장차 은하계에 동화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2013년 대재앙 예언한 화성소년 보리스카, 왜 지구로 왔을까? 민경자 기자, 화성에서 온 소년 보리스카가 2013년 지구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에는 2007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프로젝트 카멜롯 관계자들이 화성소년으로 알려진 보리스 키프리안 오비치, 이하 보리스카를 찾아가 인터뷰한 동영상이 공개됐다. 보리스카는 2008년, 2009년 지구의 한 대륙에 첫 번째 큰 재난이 발생하며 2011년에 한 대륙에서 세 차례 재난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또한 2013년에는 더 큰 재난으로 대부분의 지구인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일부는 보리스카가 예언한 재앙이 2008년 중국 스촨성, 사천성 대지진이 1차 재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지진으로 7만 명이 숨지고 37만여 명이 중상, 약 1만 8천여 명이 실종됐다. 전생에 화성인이었다고 주장한 보리스카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아기들과는 달리 거의 울지 않고 질병도 앓지 않았으며 생후 8개월부터 말을 하기 시작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또한 7세가 되던 해주민들 앞에서 우주에 관한 신비한 이야기를 1시간 30분 동안 해주다가 우연히 마을 근처로 캠핑 여행을 온 볼고그라드의 대학 교수 겐나디 벨리보프에게 발견돼 프라우다 신문에 의해 2차례 보도되며 세계로 알려졌다. 보리스카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여러 과학자, UFO 연구가, 천문학자, 역사학자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지어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보리스카가 말하는 외국어와 과학 용어들은 그러한 과학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사용되는 단어들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화성에서 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소년이 갖고 있는 우주와 천문에 대한 지식은 이미 내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동영상 속 인터뷰에서 왜 지구로 왔냐는 물음에 보리스카는 화성에 있던 모든 이들이 죽었고 화성인들이 특수한 돌을 통해 영혼을 모았으나 돌들이 부서져 지구로 왔다고 전했다.